자, 이번에는 기획 취재 시간인데요.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면 참 무섭기도 하고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훔쳐본다면 애매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예. 남편 아내의 사생활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 사생활을 알아내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심부름센터까지도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생활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부부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남편만 보면 캐고 또 캐려는 아내가 있습니다. 반면 뼛속까지 다 보여주려는 아내도 있는데요. 자, 감춰도 다 보여줘도 문제인 부부간의 사생활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취재했습니다. 사생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생활이 생기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비밀이 생길 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도 대부분 같이 생겨 우리는 그냥 부부는 일심동체, 배우자와는 사생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 반면 매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한다는 결혼 8년 차 박진희 주부. 평소 5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데요. 하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은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라고 불러요.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그런 건지 통화가 잘 안 돼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러려니 했었는데 남편과 연락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생겨난 건 의심이었다고 합니다.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한잔 하러 가시면 남자들끼리만 드시진 않잖아요. 뭐 난 차라리 그냥 술 마시고 있어라고 하면 사람이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연락이 두절돼버리면 이제 그런 의심을 하면서 화도 나지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내 자신한테도 짜증이 나거든요. 아내의 의심은 늘어나는데 사생활 관리에 철저하기만 한 남편. 그래서 마련한 궁여지책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이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 스마트폰 어플 중에 이제 위치랑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그걸 이제 깔은 거예요. 남편이 돈을 쓰면 은행에서 보내는 잔액 문자가 박진희 주부에게도 날아온다는데요. 오늘 식당에서 75,000원 쓴 거 몇 시에? 이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통장 자체가? 신랑 거죠. 아.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인기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명 악마의 어플로 불린다고 합니다. 어디 이동한 경로도 나오고 아니 이제 위치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그 위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알람 뜨고 남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동선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데요. 예. 남편의 동의는 당연히 받으신 거겠죠? 원칙적으로 동의하에 까는데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깔아놓고 이제 숨겨놨죠 앱을. 알면은 누가 오죽 다 답답하면 자기 뭐 보게끔 냅두겠어요. 싶은데 자, 아내의 이러한 행동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한테는 사생활 침해죠. 감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정작 아내는 남편과 생각이 다릅니다. 부부간의 사생활이라는 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같이 있고 싶어서 또는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사생활 보호라는 남편의 태도는 오히려 무관심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반면 결혼 초부터 남편의 사생활을 지켜줬다는 황순자 주부는 그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완벽하게 난 믿었거든요. 솔직히 완벽하게 믿었어요. 사생활도 이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타치하지 않고 또 타치하려 들지도 않았고요. 너무 믿어버린 탓일까요? 아니면 무관심했던 것일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흐르자 남편이 변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또 전화해도 받게 되면 아니 남자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내가 전화해서 그런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화낼 때 급기야 휴대폰을 훔쳐봤다는데요. 딱 풀렀더니 상상도 못할 말들이 거기에서 엄청 있는 거야. 나한테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말들. 사랑한다는 둥,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둥. 그녀는 남편의 사생활을 알아내기 위해서 흥신소까지 찾아갔습니다. 바람난 걸 잡아주는 데가 있어. 현장 다 잡아주고 확실하게 증거까지 다 해준대요. 결국 남편이 감추려던 사생활을 보게 된 아내. 1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후회 많이 했어요.
차라리 모를 거. 사생활을 서로가 이제 지켜주고 산다고 그러면요. 손해나는 건 여자예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마련이죠.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긋는 배우자의 태도가 자칫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면 부부의 위기는 시작이 됩니다. 배우 류시원 씨가 아내 차량에 GPS를 부착하면서 벌금을 물게 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부부간에도 당연히 사생활이 존재합니다. 차량에 도청 장치를 달았다든지 통신 기록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복제한다든지 그거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혼 남녀 각각 5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은 31명이 사생활 보호를, 여성은 28명이 사생활이 없어도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반대로 나왔네요. 예, 가장 사적인 공간은 남녀 모두 휴대전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지갑 잊어버리셨을 때 그 지갑을 남자가 전화했다고 제가 찾으러 갔잖아요, 일부러. 그죠? 그때 지갑 안에 거액의 수표가 구겨져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갑도 잊은 것도 속상하지만 일단은 현금 내가 훔쳐놓고 남자는 그게 먼저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도 혹시 또 비싼 거 속이세요? 없다고. 아, 그럼 뭐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부부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공유해야 하는 걸까요? 집단 무의식 속에서 부부는 결혼을 했으니까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무조건 부부니까 공유해야 된다고 해서 각각의 자율성까지도 침해한다면 그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겠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시시콜콜이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생활이라는 건 없었어. 그게 참 좋더라고. 연애했을 때. 예, 밤을 새워 통화하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밤을 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내 남편을 100% 신뢰한다. 하나, 둘, 셋, 네.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사생활의 진실보다 더 필요한 건 바로 믿음과 배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예, 마지막에 나온 그 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생활 자체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밤새면서 내 부부 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글쎄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솔직히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캐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일 텐데 사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 차이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서 사생활 공개 목록에 대한 수칙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배우자가 불안하지 않게 믿음을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아까 그 몰래 네. 배우자 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숨겨놨단 네. 말이죠. 네. 이건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불법입니다. 예,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렇게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거나 이메일이나 핸드폰 몰래 보는 건 다 불법이고요. 실제로 판례에 의하면은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의 그런 사생활은 물론 궁금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아내 핸드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 것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편하고요. 부부라는 건 서로 신뢰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면 자기의 마음도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